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로 76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평범한 노년의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76번째 생일 아침이었어요. 언제나처럼 혼자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죠.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 방 한구석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사진 속 젊은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우리 신랑과 아이들 셋도 행복한 얼굴로 서 있었죠. 특히 신랑의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고생길에 들어섰어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서로 사랑했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서로의 얼굴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 시절의 고생은 오히려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났어요. 큰딸 미영이, 아들 태준이, 막내딸 지은이까지 셋을 키우며 허리가 휘는 줄도 몰랐죠. 고생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더니 큰딸은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대학 교수, 막내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명절이면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 집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어요. 그런 소란스러움이 참 좋았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삶이 크게 바뀌었어요. 제 신랑이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떠난 거예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들러 위로해주고 돌봐주었지만 점차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주말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자식들이 연락하길 기다리곤 했어요. 때때로 전화가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한참을 수다 떨다가도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다들 바쁘지, 나도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면서도 밤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식구들 모이는 주말이면 무작정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누가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끔 미영이나 태준이가 전화하면 얼마나 반갑던지. 한참을 수다 떨다가도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리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끊어버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요. 명절에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설날이면 다들 바쁘다고 초하루에 안 오고 3일 날쯤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가고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아예 못 온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쁠 텐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3년이 흘러 76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아침부터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네요. 큰딸 미영이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미영이 목소리가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그땐 몰랐죠.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미영이가 들고 온 제안이 뭔지 아세요? 로즈마리 실버타운이라고 새로 생긴 고급 실버타운에 가서 살자는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이제 나를 버리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여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나이대 분들이랑 어울리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미영이 설명을 듣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도 되고 엄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미영이의 간곡한 부탁에 고민 끝에 실버타운을 한번 구경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와 함께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굉장했어요. 정원이 잘 가꿔진 호텔 같은 건물이었죠. 로비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무슨 고급 호텔 온 것 같더라고요. 건물 안을 구경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도서관, 영화관은 기본이고 미용실에 옷가게까지 있더라고요. 구경하는 도중에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오시더니 새로 오시나 봐요. 전 정경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도 새로운 삶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입주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도 있었죠. 입주하는 날 자식들이랑 손주들이 다 와서 배웅해줬어요. 지수가 할머니 자주 올게요 하면서 안아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첫날은 신기하고 설레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예쁜 정원과 산책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침 요가, 원예 교실,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예쁜 정원이 보이고 산책로도 있고 혼자 살던 집이랑은 확실히 달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요가, 원예 교실, 미술 수업.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특히 원예 수업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키운 화초들이 하나둘 방을 채우기 시작했죠. 경희 씨랑은 금방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요.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딸 같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자식들도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왔고요.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식당 음식이 점점 맛이 없어진다거나 청소가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다거나 영수가 요즘 음식이 영 그렇지 않니? 어느 날 점심때 경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의료 서비스였죠.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옆방 이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워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결국 119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 모두 엄청 놀랐어요. 프로그램도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러더니 나중엔 아예 폐강을 해버리더라고요. 입주할 때 그렇게 자랑하던 프로그램들이 반 이상 사라졌어요. 직원들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기 바쁘고 뭘 부탁해도 성의 없이 대답하고 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운동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경희 씨랑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려고 갔거든요. 영수가 천천히 하자. 우리 나이엔 무리하면 안 돼. 그래.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운동실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우리를 째려보는 것 같고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자전거에 앉아서 천천히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참고 대답했죠. 죄송해요. 저희도 곧 마치고 나갈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더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말에 경희 씨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돈 내고 사는데 우리가 왜 운동을 못해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공짜로 사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운동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평소엔 인사하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서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보기 참 안쓰러웠죠. 여기가 당신들 운동실인 줄 아세요? 그럼 당신네들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입주민이에요. 그러게요. 돈 더 내시나요? 우리 모두 같은 입주민이에요.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례차례 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우린 그대로 운동실을 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같이 살면서. 경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식당에선 서로 등 돌리고 앉고 저는 방에서 나오는 게 무서워질 정도였어요. 더 큰 충격은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였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그러게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엔 잠도 못 이뤘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경희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 잠깐 너희 방에 가도 될까? 경희 씨가 오자마자 저는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경희야, 난 더는 못 살겠어. 여기서는. 그래, 나도 그래. 처음하고는 너무 달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실버타운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결정적인 계기는 손녀 지수의 생일 파티였어요. 밤에 하는 행사라 외출 규정에 걸린다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다나 뭐라나. 할머니, 꼭 와주세요.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서글프던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경희 씨가 대단한 제안을 했어요. 영수가, 우리 여기서 나가자. 나가다니. 어디로? 왜 안 돼?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먼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들, 부실한 의료 서비스, 사진도 찍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모았어요. 한 달 동안 꼼꼼하게 자료를 모았죠. 직원들이 한 실수들, 약속 안 지킨 것들, 서비스 질이 떨어진 증거들,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다른 입주민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저희도 계약할 때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관리 사무실에 가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처음엔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약금 얘기를 꺼내면서 겁을 주려고도 했죠. 어르신들,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근데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직원들 대화 녹음본을 들려주니까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약금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희 씨랑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것저것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다녔어요. 결국 가족들이 사는 곳 근처에 예쁜 아파트를 구했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2사람 살기에 딱 좋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자식들이 다 와서 도와줬어요. 짐도 별로 없었는데 다들 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실버타운이 좋을 줄 알았는데 미영이가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이렇게 가까이 살게 됐으니까 더 좋지 뭐. 자주 보면 되잖아.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특별한 날이 왔어요. 바로 가족들과의 첫 식사 자리였죠.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경희 씨도 와서 거들어줬어요.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수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기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도 못했어요. 이어서 자식들이 들어왔고 집안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를 했어요. 자식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저희 새로운 삶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경희 씨랑 저는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하고 시장도 보러 다녔죠.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희 씨와 저는 호기심에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부담도 적었죠. 첫 번째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실버 요가 클래스였습니다. 처음엔 몸이 많이 굳어 있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성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무엇보다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요가 선생님도 참 친절하셨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원예 교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던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왔죠. 저희 집에는 어느새 제가 키운 화초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고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경희 씨는 실버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며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배운 레시피로 저희를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경희 씨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작은 모임을 열어 함께 점심을 먹거나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울 점도 많았고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희 씨와 저는 고민 끝에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주로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저희를 반겨주었죠. 그 순수한 눈망울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환경을 가꾸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공원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칠하며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였죠. 경희 씨와 저는 즐겁게 페인트 붓을 들었고 동네 아이들은 저희를 도와주겠다며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우리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함께 작업하며 이웃들과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 노인회에서 주최한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씨와 저는 처음엔 그저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연습을 시작하니 너무 재미있어서 빠져들었죠. 특히 연극 연습 중에 새로운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담아 연기하는 과정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연극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들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문학 산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저마다의 인생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경희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며 감동을 주었고, 저는 소설 속 등장인물과 제 삶을 연결해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또한 동네에 있는 작은 음악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돕고 관객들에게 안내를 맡았죠. 비록 관객석에 앉지 못했지만 무대 뒤에서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연주자들과 차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어느 주말에는 지역 박물관에서 열린 전통공예 워크숍에 경희 씨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직접 나무를 깎아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나무의 질감과 완성된 작품의 성취감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만든 작품을 집에 가져와 자랑했고, 손주들에게도 보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희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나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와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고,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경희 씨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죠.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와 경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삶이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